이 사이트 들어오시면 넷플릭스 이거 어닝스 리포트 이렇게 쳐서 들어오면 1, 4분기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뭐 주주 관련 이제 레터 이거 그리고 이거를 또 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뭐 긴 글을 써놨어요. 써놨는데 쭉 써놨어요. 이걸 여기 요거랑 이런 걸 제가 아마 실적 발표했을 때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글자나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만 봐서는 좀 그러니까 실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제시하는 거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와 이제 올해 1분기에 매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YY 기준이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27.6% 이렇게 늘어났다는 게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인컴이죠. 여기가 또 늘어났어요. 근데 생각만큼 안 늘어났죠. 컨센서스가 18% 정도인데 요거가 좀 줄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콘텐츠 제작 중단.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모든 게 일정대로 돼야 되는데 이 콘텐츠 제작을 이렇게 연기하고 미루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거하고 또 여기 코로나 이거 관련해서 기금 조성한 게 있어갖고 영업이익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제 좀 마이너스 난 게 요런 부분이죠. 가입자는 늘었으나 약간의 실적이 조금 그렇게 미치지 못한 거.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 페이드 멤버십이니까 전 세계 가입자가 여기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써놨어요. 1억 8,286만 명. 딱 요게 나오죠. 현재까지 1억 8,286만 명. 전 세계 인구 아직 멀었죠, 그죠? 이게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지금 한 사람당 그 뭐예요? 5명까지인가요? 네 명, 5명까지인가? 최대가? 이렇게 빼면 얼마인가요? 지금 한 10억 명, 한 10억 명 정도 되나요? 그죠? 많이 가입한 건가? 이게 지금 가입하면 합쳐서 5명까지 볼 수 있죠, 그죠? 현재까지는 이런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당연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입자가 1577만 명이죠. 평소보다 는 게 거의 2배, 뭐 2배 정도 가까이 는 거죠. 라인에서 볼 수 있는 일단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자료들은 이런 자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2, 4분기에 2, 4분기에 이제 그 예상치까지 전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것도 이제 한 22% 정도 증가할 걸로 보이는 거죠. 늘어나는데 뭐 영업이익도 이익률도 뭐 이 정도 약간 이제 다시 한 18% 가까이 이제 붙이는 수준 나오는 거고 2분기 가입자도 750만 명. 이 정도 이제 유지될 수 있을 걸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 2분기까지 나쁘지 않은 그런 가이던스까지 내놨고요. 중요한 거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플러스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어요. 요게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써야 할 돈을 이제 못 쓰고 이제 돈이 이렇게 묶인 것도 있겠죠.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장이 어려워지면서 그 달러 인덱스 보셨다시피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머징이나 이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그죠? 강세로 가는 바람에 예, 가입자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시장 기대치보다 소폭 상회한 거죠. 많이 늘질 못했어요. 이 환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좀 경향이 있었어요. 달러가 상당히 왜냐면 뒤에 그 북미 지역과 북미가 아닌 지역 구분을 제가 해놨는데 그걸 보면 달러의 방향이 넷플릭스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게 보여요.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여기도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 또 달러가 라이징
sharply, 그죠?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이 줄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입자가 1, 2월은 그냥 그 평소대로 갔었는데 3월부터 이제 증가한 거죠. 3월에 이제 셧다운을 시켰으니까. 3월부터 증가를 해서 이 매출 효과는 아마 2분기에 반영될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죠.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잉여 현금 흐름이 연간 콘텐츠 제작 연기가 되면서 이제 이게 조금 개선된 게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하고 네, 그 자본 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게 원래 연간으로 작년까지 프리캐시플로우가 33억 달러가 이제 마이너스였죠. 근데 올해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0억 달러로 줄어든 거죠. 원래대로였으면 여기에 그림상 이제 이 정도, 이 정도였는데 전에는 이게 줄어든 거죠, 이렇게. 이 넷플릭스의 구조가 조금 다른 거와는 틀리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돈과 또 대출까지 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어떻게 해요? 전부 제작 컨텐츠를 만들거나 그 컨텐츠를 사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업 구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의 어떤 그 컨텐츠가 필요하잖아요. 이걸 계속 해가면서 자산을 이렇게 계속 늘리는 거죠. 컨텐츠로서의 어떤 그 무형 자산, 토탈 에셋 보시면은 조금 이따 시간 나면 뭐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실 텐데, 그런 쪽으로 이 자산을 늘려가고, 이 자산이 어떤 상태죠? 얘네가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이잖아요. 무형의 자산이니까 컨텐츠는 그냥 디지털 파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감가상각이 없죠. 그러니까 유형의 기계나 무슨 이 상품을 그 구입했으면 이거는 갈수록 가치가 떨어져서 감가상각을 시키면서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죠. 그죠? 그 감가상각비가 안 들어가는 되게 무한한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한 번만 찍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컨텐츠의 질, 뭐, 양,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아까 제가 그 PDF 마지막에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유캔이라고 돼 있는데, 네, 미국과 캐나다, 북미 지역, 한국말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231만 명이죠, 그죠? 그 정도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럽, 미들리스트, 아프리카니까, 예, 그죠?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가 여기에 이만큼 많이 늘어났죠, 그죠? 뭐 대륙을 세계 대륙을 해서 그런지 뭐 어쨌든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90만 명 늘어났고, 그 다음에 환태평양 아시아 쪽이 360만 늘어났죠. 요거를 구독자 요거를 이제 다 제가 더 해보면 이렇게 쭉 더하고 이게 더 해보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 그 비중이죠. 비중을 보시면 북미 비중이 49%에서 좀 줄어 47%.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다른 쪽이 더 많이 가입하면서 여기가 어떻게 해요? 여기가 53%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북미를 제외한 지역이 53%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면, 그죠? 매출액 증가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이머징에 또 뭐 인도가 됐던 뭐 라틴이 됐던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막 상대적으로 또 더 많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해서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영향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텐츠 같은 경우는 상반기까지는 신작 공개하는데 다 찍어놨대요. 그래서 신작 공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하반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사태가 장기화되면 넷플릭스도 신규 콘텐츠를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금 그 찍고 있는 쪽이 이건 뭐 자랑스럽게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하고 이제 아일랜드 쪽에는 찍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슬란드인가? 찍고 거기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컨텐츠 제작을 못 하고 있으니까 한국 컨텐츠의 어떤 힘을 좀 발휘할 때가 되지 않을까. 본래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컨퍼런스 콜 한 내용 중에 이걸 그냥 나온 거를 제가 줄여서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질문이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가 장기적 그 전략 영향 당연히 장기적으로 뭐 전략적 영향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그냥 원론적인 대답을 했고 넷플릭스의 역할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집이 머물 때 사람들의 연결과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재 비즈니스를 무리 없이 이제 운영하는 부분, 직원들 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이런 이야기 쭉 했고, 이거 뭐 유선 TV죠. 이쪽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하는 장기 트렌드는 변화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당연히 뭐이 트렌드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은 계속 성장 중이고 사람들의 삶의 큰 부분이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인터넷 엔터테인먼트는 향후 5년 동안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향후 5년간은 아마 뭐 크게 많이 이제 경쟁도 있을 거고 커질 수 있고 3월 구독자 수가 큰 증가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1년 그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게 좀 단기에 많이 땡겨서 가입한 게 아닌가. 그래서 남은 분기 동안 다소 좀 적을 수 있을 거로 약간 얘네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제 질문이 3월 구독자 관련 어떤 변화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시청 패턴이나 구독자 구성은 뭐 크게 변화 없었다고 하고 기존에 이렇게 어떤 그 가입하는 성향이나 이런 게 그냥 그대로 들어온 거지 뭐 이렇게 다른 건 없었다고 보는 거고 세 번째 보시면 가격 정책 변경 계획이 있느냐가 가격 인상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가 거의 뭐 확실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해당 분야가 어떨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경기 침체기에 사람들이 당연히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홈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많이 이용했고, 그리고 그 과거에는 그 경기 침체기에 TV 시청률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넷플릭스도 같은 면을 이번에 보였고, 향후 예상은 그런데 어렵다. 당연히 뭐 확실하게 해주진 않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꾸준히 제품의 컨텐츠 향상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 제공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기들은 자기의 길을 가겠다.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이 FCF죠. 이게 이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번 분기 플러스 현금을 기록했는데 꼭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뭐 돈 번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컨텐츠 제작 시기에 따라서 현금 흐름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2019년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건 좋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섯 번째 이제 다큐 타이거 킹이 인기다. 장르 확대 계획이 있느냐 이건데 이거 보고 그래서 제가 타이거 킹을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크라임 쪽, 그다음에 뭐 컴피티션은 정확 경쟁이라는 거는 무슨 그 쇼 같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컴피티션이라고 했고요. 네, 쿠킹 쇼도 있고, 그다음에 홈 임프루먼트도 뭐 이게 집을 이렇게 어떻게 뭐 하는 건가요? 뭐 이것도 안 봐서 그다음 부동산 쪽 뭐 이런 쪽으로 다큐를 이렇게 확대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 확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거 많이 오픈하게 됐고 보면 현재 이제 제작이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 3월부터
이러한 상황인데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하고 이 제3자 컨텐츠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그 주요 컨텐츠 공급자 기업들이 자체 그 스트리밍망을 이제 가지는 거잖아요. 디즈니도 그렇고 HBO도 그렇고 뭐 나머지들 다 그러기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구입보다는 자체 제작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한다. 방향은 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뭐 더 러브 버드라는 거하고 사냥의 시간은 오늘 오픈하나요? 이거 한국 영화잖아요, 지금. 오늘 오픈하는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구입했다, 뭐 이야기했고요. 여덟 번째, 이건 처음 봤어요. 한국, 다른 나라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모바일 요금제 적용. 이게 이제 인도하고 말레이시아 쪽에 테스트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데 가격은 아마 좀 더 싸겠죠. 실제 모바일만 이용하는 사람이 초고화질 되게 비싼 거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 밑에 거 봐도 되고. 근데 이제 TV로 보게 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바일 요금제가 신규 구독자 수 순증에 기여를 했다고 이제 인정을 했고요. 매출도 점차 증가 중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요금제에 관심이 다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금제를 좀 다양화 또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홉 번째, 그래서 스트리밍 경쟁 심화는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디즈니스 플러스 가입자 5천만 명은 이걸 모은 거에 대해서는 그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거의 1억 8천 얼마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빠르게 모았죠, 그죠? 유튜브랑 게임 등 그 다양한 또 이 콘텐츠가 좀 경쟁자로서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또 그냥 기본적인 이야기 한 거죠. 최고의 서비스 제공이 구독자 수 확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서비스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마지막이고요.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뭐 목표가 500달러까지 나오는데 일단 뭐 이걸 PR로 봐야 되는지 지금 60배가 넘죠. 포워드 PR이 여기는 조금 더 낮네요. 밸런스 시트 보면 비유동성 자산이죠. 그 다음에 토탈 에셋 보시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게 보실 거예요. 이게 전부 그거죠, 뭐. 자산으로 잡힌 거죠. 컨텐츠가 자산으로 잡힌 거고요. 부채도 이거를 만들면서 같이 증가하는 거죠. 대차 대조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올해 이제 6.4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60 포워드가 이제 올해 기준으로 65배, 49배. 뭐 이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계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좀 보셔야 돼요. 뭐 안 가지고 계시면 굳이 이 가격에 뭐 이걸 또 따라가야 된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드니까 네. 지금 가격에 뭐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 있는 분만 잘 파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조만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어떤 돈 버는 구조 되게 간단하잖아요. 버는 그 가입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탈률 그 탈퇴율이 있는데 탈퇴율은 공개를 안 하는지 그건 안 나와요. 근데 뭐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계산되면 더 중요한 게 좀 탈퇴율이니까.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